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메카에서 개포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합격의 기쁨도 잠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첫 내신 시험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익한 정보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개포고 영어도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 저는 미국에서 한 7년 반 정도 거주를 하고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외고를 졸업하고 대학 석사를 졸업한 다음에 반도체 연구원을 잠시 했습니다. 네, 반도체 연구원을 하다가 조금 더 유익한 어떤 직업을 가져보자 해서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직업을 10년 넘게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여고, 그 다음에 중동고, 민사고, 그 다음에 단대부고, 한대부고, 그 다음에 선화예고까지 다양한 학교들을 수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고, 자사고, 특목고, 다양한 상위권 반들을 맡으면서 내신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포고 영어의 어떤 내신의 주요 유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작년 2022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서 출제된 영역과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개포고 1학년 영어 공략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개포고 영어 내신 특징 중 이제 객관식 유형은 첫 번째 일단 지문을 공부해야 되는 지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40개에서 한 50개 정도 지문이 되는데 다른 학교들은 이 50개 중에서 일부 뭐 한 30개 정도 출제를 한다면 개포고는 웬만해서는 모든 지문을 출제하려고 학교 선생님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의 진도도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수업 외의 것들을 학생들이 해결하기를 좀 원하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아마 학습하는데 상당히 버거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부교재랑 모의고사 이런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 때 단순하게 이제 암기를 해서 단기 기억으로 뭔가 시험을 보는 게 통하지 않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포고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문제를 푸는데 한 2개, 3개, 많게는 한 4, 5개의 지문들을 읽고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포고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어법과 영작인데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밑줄형, 문장 전체를 밑줄 그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것 중에서 여러 개를 골라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답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틀린 거 골라서 고치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어법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수능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한 어떤 수준에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충분히 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영풀이가 이제 개포고는 조금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빈칸에 어떤 들어갈 주요 지문의 단어들을 동의어와 반의어, 파생어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영풀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문맥에 맞는 어떤 영영풀이를 선택하는 이런 유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PPT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요 문제가 한 문제인데 요 한 문제에 여러 개 이제 선지를 골라야 되는데 지문 3개를 다 읽고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문들이 때로는 이제 변형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 다음에 빨리 읽어서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습한 대로 저 문장이 정확한 위치에 어디를 들어가냐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 읽을 지문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갔음에도 읽어야 되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고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유형 밑줄 어법인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밑줄이 수능 형태로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서 틀린 걸 골라봐라 이렇게 한다면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에 밑줄이 그어져서 정확하게 골라내야 되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어법상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걸 고르시오. 그래서 이런 짝지어진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학교에서는 너 그냥 감으로 어법을 답을 할 수 있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골라내서 뭐가 틀렸는지를 아는 걸 확인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장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답형 어법인데 한 2문제 정도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답형 어법도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빠르게 판단해서 기호를 쓰고 틀린 부분을 쓰고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게 이제 개포고 어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읽어야 될 게 너무 많고 시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영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내에서 빈칸을 이렇게 뚫어 놓는데, 40개, 50개 되는 이 많은 지문들에서, 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영영풀이를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학생의 몫이고, 학생의 몫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 자료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어휘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영영풀이를 미리 학습하고, 그 내에 저 단어가 들어갈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까지 학습을 요구를 하는 영영풀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의 어떤 쓰임이나 정확한 어떤 영영풀이 대비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마찬가지로 이 선지들, 이 영영풀이를 읽고 지문을 판단하는 시간을 만약에 소유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뒤에 나중에 영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영풀이 대비도 반드시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객관식 문제를 쫙 풀고 나면 이제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이 서답형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거의 이제 서답형은 다양한 어떤 영작 형태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뭔가 단순하게 주요 문장만 암기하면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이 일어나고 때로는 단어를 추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어떤 영작 실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법 실력과 변형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자유롭게 문장을 정확하게 어법에 틀리지 않고 구사를 할 수 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개포고에서 절대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서답형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 지칭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지칭하는 거를 뭐 단어로 써봐라, 뭐 몇 단어로 써봐라 이렇게 출제가 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을 찾아서 틀린 거 고치는 유형, 이렇게가 거의 늘 개포고에서 출제되는 서답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배열하시오, 그 다음에 활용해서 해석에 맞게 영작하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자마자 물론 어느 주요 문장들을 암기를 했을 텐데 그 암기의 변형이 들어갔을 때 자유롭게 이제 영어를 문장을 구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작, 장문 24점에 해당하는 100점이 돼서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 그 문장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배열해서 영작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4단어 이내로 답을 하시오 해서 이런 서술형, 단답형 서술형도 있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우리가 이제 수능형에서 푸는 이런 빈칸 추론인데 분명히 이 빈칸 추론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주요 문장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선지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맞게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 해당하는 내용에 맞게 어법이 틀리지 않고 영작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단어를 한 번씩 쓰시오, 필요하면 어형 변화를 하시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법 실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에서 보기, 선지들 보고 영작하는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어법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읽고 기호 선택하고 틀린 부분까지 고치는 이런 유형이 나와서 서답형과 영작 어법 2문제까지 하면 이게 31점이에요. 40점 만점 중에 31점이라는 거는 이게 영작의 거의 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개포고에서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법을 심화 어법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작 같은 경우에는 필수 구문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평소에 내가 영작하는 연습까지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영작이랑 어법 문제를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학교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작년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시험 비율인데요.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지금 인쇄물은 지금 흑백으로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4개가
이제 서답형 출제 비중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객관식 출제 비중이에요. 그래서 서답형 출제 비중을 보면 방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영작하시오, 서술하시오가 8문제, 그 다음에 어법 고치는 게 2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도 아까 배점 31점에서 10문제예요. 네, 그리고 객관식에서도 어법 관련해서 모두 고르시오, 짝지어진 걸 고르시오 하는 어법 문제가 6문제예요. 그래서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과 영작 시험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그 학교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뭐 개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한 3, 4년 전에 비해서 시험 문제를 좀 많이 쉽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포고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은 문제, 그리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객관식 유형을 보면 거의 수능형으로 많이 냈어요. 네, 그래서 이 수능형이라는 거는 조금만 내가 연습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에 1등급에 판단하는 그 유형이 결국에는 영작과 어법 실력에서 판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법과 영작 비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법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엔 등급이 엄청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개포고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신 공략법이에요. 이제 개포고 내신 공략법인데, 자,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완성, 유형 완성, 실전 완성, 철저하게 이 단계로 모든 학교의 내신을 제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완성은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제 3시간 수업을 하는데, 3시간 수업 동안 이제 진도가 나가는데 그 지문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거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학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출제 포인트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주요 문장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주간 일주일 동안 워크북을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지문 복습, 연습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포고가 영작이다 보니까 이 영작 연습은 매주 과제로 나가게 되고 직보할 때까지도 계속 제가 변형하고 그 개포고 유형에 맞게 영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 완성 단계고, 이제 유형 완성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보통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지문이 나오는데 이걸 꾸준하게 공부를 못해서예요. 네, 그래서 앞에 공부하다가 막 수학 공부하고 다른 거 뭐 수행평가하고 하다 보면 한동안 앞에서 배웠던 지문을 안 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내신이 임박해가지고 뭔가 4, 50개의 지문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 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1주차, 2주차, 3주차 이게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면 앞에 배웠던 지문들을 계속 그 개포고 그 실전 문제를 변형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줘요. 그러면 3주차가 되면 1주차부터 3주차 변형 문제가 나가고 4주차가 되면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변형 문제가 매주 직보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계속 누적해가지고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전 완성은 이제 HJ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개포고 유형과 완전 흡사한, 그리고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유형을 그대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마지막 타겟팅을 하는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문제를 풀면서 영작, 어법, 그 다음에 타 유형들을 점검을 한 다음에 내신을 한번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실전 내신을 보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개념 완성, 유형 완성, 실전 완성하면서 엄청 많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타겟팅하는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 보자마자 변형이 없는 지문들은 빨리빨리 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초 내로 보자마자 답을 표기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법이랑 구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개포고 시험은 영작과 어법이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샷, 원 스킬이 아니라 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자마자 많은 어떤 그 변형 문제들을 풀었기 때문에 이미 대비가 다 되고 웬만한 유형들을 적응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 고민 없이 바로 문제를 바로 풀어서 한 번에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고 많은 시간을 영작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 방식은 수업 시작 전에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복습을 포함한 새로운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완료 후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제가 개포고 수업 1시간 전, 그리고 끝나고 1시간, 2시간 정도를 클리닉 시간으로 남겨둬서 과제 좀 안 된 학생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 좀 학생들, 그 다음에 기초 실력이 부족해서 뭔가 어법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불러서 다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클리닉을 열면 누구는 참여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참여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 부분은 학생들한테 제가 카톡으로 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질문을 하면 제가 바로바로 응답을 해줘요. 네, 제가 24시간 핸드폰을 들고 있고 수업하지 않는 시간에는 바로바로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줌 접속을 해서 학원 끝나고 저도 수업이 끝난 후에 줌 접속을 한 다음에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저한테 과제를 제출을 하면 이렇게 답지가 배부가 되고 영상 해설을 제가 찍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기 시작한 이유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설 답지를 주면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를 그냥 형식적으로 채점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같은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누구는 1등급 받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기초 실력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중에 공부를 얼마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한테 좀 부담을 안 주고, 왜냐면 학생들 대부분이 뭐 수학이랑 수행평가, 그 다음에 뭐 국어 이런 거 하느라 사실 시간이 많이 뺏겨요. 그래서 영어가 항상 맨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과목이니, 그러면 부담 없는 선에서 좀 매일매일 공부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정말 엄선된 제가 직접 만든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포고 시험에 타겟팅한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학생들을 연습을 시켜요. 네, 이게 이제 워크북이 될 텐데, 이제 지면 해설도 나가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게 해설 영상 찍는 거예요. 모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내신 학교에 해설 영상을 찍는데, 이 MZ 세대들이다 보니까 지면보다는 뭐 태블릿이나 영상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영상으로 해설을 좀 꼼꼼하게 해서 해설을 하면서 좀 공부를 하게 해보자. 네. 그래서 보통 과제 제출하면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영상을 시청하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험하고 공부하고 필기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 이게 하루치 과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데이 1부터 데이 6까지 6번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클리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매일매일의 어떤 학습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 완성이라고 해서 지나간 진도들에 대해서 누적해서 제가 변형 문제 유형을 바꾸면서 계속 풀리기 때문에 촘촘하게 학생들이 계속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상위권은 뭐 스스로 잘하지만 상위권 아닌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부족한 걸 채우다 보니까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브로셔 보면 앞에 보면 제 이름을 따서 자 이렇게 해봐 진짜 1등급 나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1등급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말 필요한 문제를 제가 문제를 직접 만들고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보 때까지 계속 문제를 풀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험 보러 들어가면 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1등급 받는 모든 학교 다 공통이지만 1등급 받는 거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주중에 내가 영어를 꾸준하게 누적해서 반복할 수 있냐가 결국에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한 관리를 통해서 제가 모든 학교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학교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많은 학교 해가지고 했지만 제가 에너지가 빠지면 그 학교에 온전히 시간 투자하고 문제를 만들고 하는데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소수 학교 가지고 그 학교에 온전히 포커스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포고 같은 경우도 온전하게 제가 문제 직접 다 만들고 영상 다 제가 촬영하고 클리닉 제가 다 그 학생들 클리닉을 다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뭐 제 일을 맡기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모든 거를 제가 직접 챙겨서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개포고 1학년 영어 1등급 받고 싶다. 그러면 일단 매일매일 누적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이라는 게 막 1시간, 2시간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집중해서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풀면서 지문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양으로 공부하지 말자. 예, 양으로 공부하자는 거 뭐냐면은 중학교 때처럼 불필요한 이런 문장들, 지문들을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대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엄선된 문제 가지고 기초 실력을 가지고 변형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상관없이 학원들 보면 달달달달 암기하게 하고 달달달달 암기한 거를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너무 지치고 영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율을 얻어야 되는 게 사실 영어 내신이에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누적해서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시키는 것만 완벽하게 하자예요. 네, 제가 나가는 어떤 자료, 그 다음에 시키는 것만 완벽하게 소화하면 학생들이 1등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한 9명까지 한 학기에 주어지는데 5명이 제 제자들이 한 학기에 1등급을 다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키는 거를 제대로 하니까 1등급이 정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치메카 이제 보통 이제 아마 오전 시간에 이제 개포고 하면 앞뒤로 제가 클리닉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영상 해설, 그다음에 유형별 변형 누적해서 변형 문제, 그리고 만약에 과제가 하루라도 만약에 뭐가 안 되면 그 다음 과제가 배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학생들 개별 관리로 해서 영상 그 과제 제출하면 영상 영상 다시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촘촘한 관리로 첫 시험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